제7강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총액법입니다. 총액법이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대손. 대손이 총액법이었고 또 하나는 지금 보이는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근데 대손은 F3 눌렀을 때 띄워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 대손 총담금 한도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띄워야 되는데요. 얘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지면 내가 그냥 강제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F3에 안 떠요. 얘가 오히려 편해요. 안 띄워도 되니까. 오히려 편해요. 그런데 놓칠 가능성은 있어요. 내가 잠시 딴 생각 해버리면 입력 안 할 수도 있습니다. F3 눌러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총액법 내용은 그거예요. 전기 유보 잔액을 무조건 뭐한다? 추인한다. 전기 유보 잔액 무조건 추인입니다. 무조건 추인. 전기 유보 잔액 무조건 추인하는데 얘는 F3 안 뜨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해 주어야 한다. 요거 좀 꼭 기억하시고요. 총액법 우리 시험에 두 개 나와요. 대손이랑 요거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목은 이제 유가증권 평가 조정도 나오는데 실기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유가증권 평가 조정은. 유가증권은 우리가 평균법으로 할 거냐, 총평으로 할 거냐, 이동평균으로 할 거냐, 뭐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건데 우리 시험에는 재고자산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수업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얘는 사실은 공식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만 조금 외우시면 문제가 좀 수월하게 풀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요 3번입니다. 3번. 무신고라는 말과 임의 변경이라는 말. 여기가 적이라고 하고, 적은 이제 제대로 됐다는 거라, 지금처럼 이제 부 중에서, 안 틀린 것 중에서 무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 부 중에 임의 변경.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공식이 뭐냐면, 적은 1, 2고요. 무는 1, 3이고, 임은 1, 2, 3입니다. 요거를 조금 암기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시험 칠 때 아주 편해요. 그래서 1, 2의 의미는 뭐냐면 입력하는 칸이 이렇게 세 칸이 있어요. 입력하는 세 칸이 있는데 적은 1, 2를 입력한다 이 말이고요. 무신고는 1, 3을 입력한다는 말이고 임의 변경은 세 칸 다 입력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가 적인지 무신고인지 임의 변경인지를 판단만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숫자 넣는 건 아주 쉬워요.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주어지니까 그대로 넣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세무 조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요 판단하는 거 여기 공식이에요. 공식 뒤에 나와요. 뒤에 제가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결론적으로는 적은 1, 2, 무는 1, 3, 임은 1, 2, 3 이렇게 되고 5번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고 이론 문제 형식으로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총액법에 대한 설명은 해드렸고요. 총액법에 대한 설명은 해드렸고 전기 유보 잔액을 무조건 추인한다. 여기 가로 하나만 써놓으세요. F3 안 뜸. 안 뜹니다. 내가 스스로 그냥 강제로 조정해 주시면 돼요. 원가법이라는 것은 사 왔을 때 가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개별법,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 환원법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원칙은 원가법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가 뭐냐면 저가법입니다. 저가법. 이 저가법은 원가법과 시가 중에서 적은 것을 기록하는 것을 저가법이랍니다. 저가니까 MIN이겠죠. 우리 대손은 어떤 숫자가 났죠? 맥스 나죠, 맥스. 뭐가 나냐, 맥스 1%와 대손 실적률에서 중에서 큰 거. 그래서 대손에서는 맥스가 나왔고요. 저가법은 MIN입니다. MIN. 이것도 기억은 하셔야죠. 시험에 나온다면 MIN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론용입니다. 요거 이론용. 원가법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론 시험에 나와요. 이론 시험에. 일단은 내용은 이제 이런 거고,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선택입니다. 요것도 이론용이에요. 실기용은 아닌데, 평가 방법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선의선출법을 했다라고 가정할게요. 선의선출법을 했다라면, 얘가 선의선출법을 선택하면 얘도 선의선출법을 써야 돼요. 얘가 총평균법을 썼다라면 얘는 총평균법을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랑 얘랑은 달라도 되는데 얘랑 얘랑은 같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 평가 방법의 신고는 3월 31일까지, 즉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하면 되는데 첫 해에 그것을 놓치면 바로 무신고로 봅니다. 무신고인가 임의 변경인가 적인가는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게 판단할 때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하지 못하면, 첫 해에 못하면 얘는 다 무신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얘예요. 얘는 강한 별표입니다. 강한 별표. 시험에는 계속 얘를 언급해줘요. 얘를 놓치면 뭐냐면 임의 변경이에요. 제가 아까 어떤 이야기 했냐면 얘가 무인지, 얘가 임의인지, 얘가 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신고보다는 얘를 더 강하게 제가 강조를 해드립니다. 임의 변경. 9월 30일까지 내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얘는 임의 변경입니다. 시험에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10월 1일 날 총평균법에서 선의선출법으로 바꿨다라고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얘를 내가 무엇으로 알면 된다? 임의 변경으로 알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얘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변경 신고를 9월 30일까지 하지 못하면 얘는 임의 변경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하나 더 들어가는 거야. 임의 변경이니까 뭐야? 1, 2, 3 입력해야 되는구나.까지 알면 이 문제는 딱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내가 만약에 무신고로 판단했다라면 얘는 1번하고 3번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비교 한번 해보라고요. 감가상각에 대한 신고 기간은 3월 30일이 똑같죠? 근데 변경 신고는 감가상각은 12월 31일까지였고요. 얘는 9월 30일까지. 얘가 더 빡세다라고 보시면 되죠. 맞죠? 예, 저는 그렇게 조금 외워요. 재고전환 평가가 더 빡세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신고시.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설명 좀 해볼게요. 요거 암기예요. 근데 암기인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우리 시험에 이 두 개는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이 두 개는 안 나오는데 이론 시험으로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론 시험으로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부동산을 무신고할 때는 개별법을 사용한다. 당연한 거 아니니까. 개별법은 하나하나 대응시켜서 원가를 측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A라는 부동산과 B라는 부동산을 평균해가지고 나누기 2해서 그것을 원가로 보고 매가를 정해서 차익을 받는다. 이러지 않죠. 부동산은 이거 하나 가격 따로따로 매긴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매기는 것이 개별법. 가장 정확한 방법이 개별법. 개별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사실상 개별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의선출법, 평균법, 후의선출법 이런 걸 쓰는데 유가증권은 무신고하면 총평균법을 쓰도록 되어 있고요. 유가증권, 우리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매입과 매각이 계속 일어나면 총평균법을 쓴단 말이에요. 한 방에 다 평균 지어서 매각 금액을 다 결정 짓는다. 이런 이야기고, 재고자산은 선의선출법으로 한다. 요거 암기. 이제 무신고는 옆에 이것도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13이라고 일단 적어 놓고, 13이라고 적어 놓고, 재고자산 무신고 했을 때는 선의선출법을 사용한다. 임의 변경했을 때, 이제 요거 때문에 그래요. 임의 변경을 했을 때, 요거 맥스죠, 맥스. 무신고시 평가 방법. 결론적으로 우리 시험에 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선의선출법이 돼요. 당초 신고한 방법과 선의선출법 중에서 큰 거. 이해가죠? 근데 얘는 컴퓨터가 해줘요. 자, 맥스는 컴퓨터가 해줘요. 저가법만 오히려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저가법만 저가는 저가니까 MIN 맞겠죠? 이 맥스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컴퓨터가 알아서 맥스를 잡아줘요. 자, 우리는 선의선출법과 당초 신고한 평가 방법으로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선의선출법과 당초 신고한 방법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문제를 한번 보면 바로 이해 가실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임의변경 판단 방법. 10월 1일 이후에 신고한 거. 10월 1일 포함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10월 1일 이후에 신고하면 얘는 임의변경입니다. 신고 방법을 바꾼 경우, 신고 방법을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총평에서 뭐 선입으로 바꿨다든지 이런 거 임의 변경입니다. 기재를 잘못한 거는 임의 변경이 아니라 얘는 적입니다. 적. 시험 문제 나와요. 착오 기재 이렇게 기재 착오 이런 말이 나오면 얘는 적이에요. 적. 자, 우리가 지금 구분하는 것이 적과 무와 임의예요. 맞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목은 임의 변경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기재 착오는 적이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입력한 것인데 내가 착오로 잘못 입력했다. 예, 적이니까 1, 2 입력하는 거죠. 임의로 판단했으면 이렇게 입력할 건데 적이니까 1, 2만 입력할 것이다. 1, 2는 무슨 말인지 나중에 프로그램 보면 바로 이해가요. 원래 후입이었으나 10월 30일 날 총평균법으로 바꾸어 신고했다. 요거죠. 얘는 임의다 이 말이에요. 임의 변경이다. 자, 이렇게 공식까지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임의 변경이다. 그래서 뭐 결론은 이런 거죠. 선입과 당초 신고한 방법이 후입이죠. 이 두 개 중에 맥스가 걸리는 것이다. 자, 원래 총이었는데 신고는 후입으로 평가했을 경우에는 선입과 원래 총과의 사이에서 맥스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은 컴퓨터가 해줘요. 우리는 임의 변경이다 하면 1, 2, 3만 고민하시면 일단 돼요. 여기서 제가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재고자산 평가감, 여기 또 제목이 뭐냐면 재고자산 평가 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증과 감에 대한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느낌. 이 파트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는 그 파트가 있습니다. 그 파트 가면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 파트에 갔다 생각하고 한번 가볼게요. 재고자산 평가 감은요, 느낌상 플러스 같아요, 마이너스 같아요? 감이니까 느낌이 마이너스의 느낌이 나죠? 반대로 가세요, 반대로. 얘는 무슨 산입? 입금 산입. 아시겠죠? 그럼 얘는 뭔데요? 증가니까 느낌이 뭔데요? 플러스죠? 반대로 가세요. 송금 산입.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감일 때는 입금 산입이요. 왜 입금 산입이냐? 야, 니 재고자산 너무 작게 평가했잖아.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해석만 조금 해드릴게요. 크게 중요한 말은 아닌데,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T 계정할 때 여기가 기말재고입니다. 여기가 기말재고고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이 요거 평가하는 거예요. 얘를 평가하는데 그럼 여기가 뭐냐면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입니다. 자, 이익입니다. 이익.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기말재고를 작게 평가를 하게 되면 매출원가가 증가가 되죠. 매출원가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기말을 적게 평가하면 이익이 줄어들어요. 이 두 개가 같이 놀아요. 다시 내가 기말 재고를 줄여버리면 이익이 줄어듭니다. 다시 기말 재고를 증액시키면 이익이 늘어납니다. 야, 니 지금 기말 재고 너무 작게 평가했잖아. 이 말은 더 느려라는 거죠. 더 느리면 이익이 어떻게 되죠? 늘어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입금 산입을 시키는 거예요. 장부상 평가액이 세법상 평가액보다 적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재고자산 평가감. 야, 니 재고자산이 너무 작게 했잖아.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증액시켜라는 뜻이고 그만큼 입금 산입이 됩니다. 그리고 총회법이니까 다음에 무조건 추인이 되겠죠. 그때는 감소라는 딱지를 붙고 나가야 돼요. 재고자산 평가 증이 너무 많이 잡았네. 감소시켜 송금산입. 아시겠죠? 예, 송금산입 유보 발생. 세법상 평가액보다 장부상 평가액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줄이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무조건 추인할 때는 감소 타이틀을 갖고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했던 요 공식입니다. 요 공식. 요거 암기입니다. 공식 암기. 여러분 좋아요. 자, 적.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 적은 1번, 2번 요 두 가지 입력하시면 된다. 적부.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조금 설명을 이렇게 했죠. 부무라고 했잖아요. 부고 무인데 적하고 무도 있어요. 적하고 무.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무신고를 하면 얘를
선의선출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아요. 무신고는 선의선출법. 근데 무신고는 선의선출법 처리했는데 내가 실제로 선의선출법 처리했다라면 적이 아닌 적으로 봐요. 바르게 했다라고 봐요. 바르게 했다 하더라도 1번, 3번 둘 다 입력해 줘야 돼요. 바르게 했다 하더라도. 이게 시험에 나오면 헷갈릴 수 있어요. 임의 변경은 1, 2, 3, 맥스. 자기가 알아서, 컴퓨터가 알아서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좀 별표 좀 해놓으세요. 하고 이제 프로그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곧 설명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356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색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복잡한 것을 우리는 단순화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56페이지 요 문제입니다. 문제가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이 문제 일단 회사 코드 또 맞출게요. 회사 코드가 91빵빵. 사실 회사 코드 안 바꿔도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세팅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얘를 클릭합니다. 회사 코드 안 바꿔도 상관은 없는 그런 문제예요. 얘는 여기에 있는 문제를 일단 입력해보고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거니까. 자, 문제 먼저 볼게요.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저장품에 대하여 동전의 총에서 후로, 자, 총에서 어디로 바꿨다고요? 후로 바꾸었는데 그때 날짜가 언제다? 10월 25일이다. 이거 임이죠. 9월 30일까지 해야 되잖아. 넘겼잖아. 그러면 저장품 위에 여기에 적어 놓으세요. 임. 이렇게 이렇게 임은 1, 2, 3입니다. 1, 2, 3. 일단 1, 2, 3 이렇게 적어 볼까요? 우리 조금 공부하는 셈 치고. 자, 제품이죠. 제품은 보시면 후입으로 신고하고 후입으로 평가했죠. 맞죠? 얘는 적입니다. 적은 1, 2입니다. 1, 2. 자체 가 지금 무죠. 자, 무죠. 자, 무이면 그냥 무신고는 13입니다. 무신고는 13. 자, 원재료는 총인데 총이죠. 얘는 적입니다. 적인데 13입니다. 13.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입력을 바로 가시면 돼요. 바로 더 이상 표기할 거 없어요. 자, 표기는 입력하면서 표기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지금 적혀 있죠? 지웁니다. 뿅 지울게요. 자, 그다음 프로그램 한번 가볼게요. 자, 제품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하는 방법이 요거 입력하고 요거 입력하는 거 안 좋아요. 어떻게 입력하는 게 좋냐면 하나 입력하고 이게 더 편해요. 더 적응하기 좋다고요. 그래서 제품 가보겠습니다. 제품 신고일 2013-0331. 자, 신고는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여기 아래 내리고 F2 누르시고 제품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가보세요. 이렇게 계속 끝까지 안 가보세요. 요게 이제 금액이라고 적혀. 요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알겠죠? 네, 해볼게요. 적은 1번, 2번만 입력하면 되죠. 1번이 뭐냐면 여기 클릭해서 후입 금액만 찾으시면 돼요. 후입이 얼마예요? 82 화면이 조금 작기네. 후입이 82500 플러스죠. 그래서 여기에 82500 플러스 땅땅 82500 플러스 땅 끝. 조정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위에 입력하고 아래 입력하고 이렇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제공품. 자, 여기 제공품 여기죠? 여기 무신고니까 없어요. 엔터. 자, 신고 방법이 안 보이는데요. 요 위에 있어요. 0번.
여기. 3 숨겨져 있죠? 0번을 하시고, 0번. 그 다음 이제 회사는 뭘로 회사는 평가를 뭐로 했냐면 총평으로 했죠? 4번으로 갑니다. 4번으로. 그리고 나서 부. 만약에 얘가 선입으로 됐다라면 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여로 한다고. 아시겠죠? 그래도 무신고는 13이라고요. 그래도 1번이 뭐냐면 여기 153 바로 갈게요.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해서 회사는 총평으로 평가했죠. 총평이니까 총평의 금액이 얼마인지 찾으시면 돼요. 8530 플러스 이렇게. 그리고 3번으로 갑니다. 하고 있는 거 맞죠? 하고 있죠? 3번으로 가서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요게 선입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선입으로. 무신고일 때의 선입이 얼마예요? 8920 플러스 이렇게 된 거죠. 조정액이 발생되죠. 하나씩 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제에서는 지금 그런 말이 없는데 통상적인 문제가 하나씩 하라고 돼 있어요. 이때 바로 F3 누릅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요. 39만 원. 여기에 제하고 지음만 하고 엔터 딱 치면 지가 알아서 안 나오네요. 재고단 평가 감 나오죠. 맞죠? 입금 산입 39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더 정확하게 적는 방법은 이제 하나하나 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F6 누르고 원재료 평가감 이렇게 1번. 근데 아마 원재료라고 해도 뜰 겁니다. 뜨네요. 맞죠? 그냥 원재료 해도 뜹니다. F6 안 하고 해도 뜹니다. 이제 하나 조정됐고요. 자, 다음 제공품이었네. 쏘리. 다시 할게요. 여기 제공품. 제공품 평가감 이렇게 바꿀게요. 있으면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원재료 안 했잖아. 원재료는 저기였죠. 여기 원재료 칸에 가서 2013-0331 총평이 4번 얘도 4번 1 적은 몇 번이라 했죠 제가? 1번 2번 맞죠? 시킨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가서 여기 제공품이었네요. 쏘리합니다. 여기 153으로 바꾸시고 원재료로 바꾸시고 땅땅땅땅땅 적은 1번 2번 자, 원재료는 총평이니까 총평이 26800 플러스 땅땅 1번 2번 두 칸만 26800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입력을 그냥 보고 입력하는 거라서 그게 어렵지 않아요. 마지막 가볼게요. 저장품이 임의죠. 임의는 123이라고 했죠. 저장품 클릭하시고 2013-1115 회사는 후입으로 평가를 했고요. 아니지. 신고는 총으로 신고를 했고요. 그 다음 평가는 후입으로 했죠. 예. 이게 이제 부입니다. 맞죠? 엔터 하고 내려갑니다. F2 저장품 땅땅땅땅땅 자, 임의입니다. 임의는 다 입력하면 돼요. 회사는 얼마로 계산했는가 천천히 찾으시면 돼요. 후입으로 했으니까 후입 금액이 927 플러스 이렇게 세법상 신고 방법은 총이니까 총의 금액이 945 플러스 이렇게 얘는 무조건 선입입니다. 오른쪽에는 무조건 선입 아시겠죠? 여기 칸에는 무조건 선입이에요. 왜냐면 여기 나오네 맞죠? FY, FO 나오죠? First in, first out 맞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FI, F라고 돼 있죠? 5-4라고 돼 있죠? 맞죠? 이 부분이 선입입니다. 선입. 이미 나왔으니까 고민 안 하셔도 되겠네요. 어쨌든 43,000원 조정 발생됐죠? F3 누르고 여기 F6 하고 갈게요. 저장품 평가감 이렇게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냐면 43,000원 1번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일러드린 공식만 조금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아주 수월해요. 단 공식을 모를 경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공식을 조금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답에는 지금 이런 실질적인 문제는 재고자산별로 따로따로 조정하시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하나 더 가볼게요. 아, 이거 아니고. 자, 397페이지 한 가볼게요. 397페이지. 자, 회사 코드는 9109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뭔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 어렵지 않아요. 이 문제 조금 지저분해요. 이 문제. 제품의 평가 방법을 선입으로 신고하고, 선입으로 평가하였다. 이 말 맞죠? 그러면 여기 제품, 여기 뭐 없으니까, 있네요. 제품의 적 1을 쓸게요. 적 1, 2. 여기 쓸게요. 적 1, 2. 자, 제공품은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죠. 그럼 일단은 제공품은 뭐죠? 무입니다. 무. 맞죠? 무예요. 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10월 30일 날 제공품의 평가 방법을 총평으로 신고했다. 요거는 임의가 아니라 10월 30일 전의 상황을 먼저 봐야 돼요. 맞죠? 9월 30일까지는 무이기 때문에 무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무의 상태. 임의 변경이 아니에요. 변경 자체가 아니에요. 그냥 자체가 무인 거예요. 13. 13으로 잡고. 자, 원재료는 평가 방법을 총평으로 신고하여 평가했으나 계산 착오라고 돼 있죠. 계산 착오는 제가 뭐라고 했죠? 적이라고 했죠. 적입니다. 원재료는 적. 그래서 1, 2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 상황이네요. 이렇게 메모를 하고, 자, 메모를 하고 지금부터 입력 한번 해봅니다. 고. 자, 입력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이거 확인 한번 해봐 주세요. 여기는 이렇게 날짜 넣었어요. 이렇게 날짜 넣고, 나머지하고 해서 끈, 이렇게 넣고, 여기 적, OXO. 맞습니까? OXO. 여기가, 근데 요거 문제는 깔끔하게 회사 계산이 얼마라고 딱 적어줬죠. 책에, 맞죠? 회사 계산 얼마라고 했고, 자, 적은 1, 2만 입력하고, 요 X는 무니까 1, 3을 입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이런 결과가 1, 2, 1, 3, 1, 2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 여기에 F3 눌러서 결과물이 F3 누르고 하나씩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F6 요거 직접 입력을 이용해 가지고 제공품 평가감 100, 원재료 평가감 30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 페이지 풀이는 끝이 난 겁니다. 428페이지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올바른 세무 조정을 하고 재고 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지금 상품에 대한 평가 방법을 당초 처음에 이제 적법한 신고 기간 안에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했는데 단계에 그냥 뭘로 평가해왔다? 후이선출법으로 평가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임의라고 하죠. 임의평가라고 합니다. 임의평가. 임의평가는 숫자 뭐죠? 1, 2, 3 셋 다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품 2006-0331 신고 방법은 총평으로 신고했는데 뭘로 평가했다? 후입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얘가 부. 그 다음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임의이기 때문에 상품 임의이기 때문에 셋 다 입력합니다. 회사는 뭐라고 평가했다? 후이선출법으로 평가했다. 70만 원이죠. 그래서 70만 원 적고 세법상 신고 방법은 원래 뭐였냐면 총평이죠. 총평. 그래서 당초 신고 방법은 80. 그러나 임의일 때는 선의선출법에 대한 것도 넣어야 되죠. 선의선출법은 50만 원 이렇게 하면
자기가 알아서 선택을 해줍니다. 맞죠? 그래서 맥스가 80이기 때문에 80과 70을 비교해서 조정액까지 발생이 되었죠. F3 누르시고 재고자산 평가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평가감 이렇게 써도 되고 재고자산 평가감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끝났죠? 그래서 우리 공부한 거 그때 한번 정리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적일 때는 회사 입력 1번과 2번을 입력한다. 요 부분인데 이제 무신고일 때는 만약에 여기 이제 프로그램상 얘가 무신고였다고 가정할게요. 그냥 얘가 무신고다. 무신고니까 신고가 없지. 얘가 무신고면 여기 위에 0번을 선택하겠죠. 무신고인데 만약에 선입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면 얘는 적이에요. 적. 이해하죠? 이때 적은 1번, 2번이 아니라 1번, 3번을 입력해 줘야 된다. 적인 무신고든 부의 무신고든 무조건 1번과 3번을 입력하도록 한다. 지금 금방 문제가 임의 변경이죠. 임의 변경은 1번, 2번, 3번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맥스를 골라서 비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 아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책에 없어요. 맞죠? 이게 바로 전 책에는 나오는데 현재 2021년도 책에는 없어요. 적이라고 해도 무신고인들 때랑 똑같이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적이죠. 적에는 여기 1번, 2번. 무일 때는 여기 1번과 3번. 임이죠. 1번과, 제가 이제 1번에 표시를 안 했다. 1번, 2번, 3번. 셋 다 입력해 줘야 한다. 자, 유가증권의 평가는 그냥 이론시험용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했을 경우에 그 시가와의 차익을 입금산이 유보한다. 일단은 느낌상 특수관계인에게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이에요. 저가 매입. 싸게 사온 건데도 불구하고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회사가 엎어낸다는 거 보기 때문에 입금산입니다. 여기서 일단 잘 틀리고 두 번째 좀 틀리는 부분은 요거예요. 대부분 특수관계인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느낌이 상여의 느낌이 나요.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근데 상여라고 쓰지 않고 유보라고 쓰는 이유는 유가증권을 매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산을 매입할 때는 유보 처분을 합니다. 유보라고 합니다. 나중에 얘를 매각할 때 주인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가증권의 원칙은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개별법 중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뭐 안 나오네? 무신고일 때는 총평균법을 쓴다. 이 내용이 없네요. 네, 원칙은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개별법이 원칙이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고, 예외는 적가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거는, 요 문제는 또 나중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는 문제 파트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장부상 이렇게 분개를 하죠. 우리가 결산 시 12월 31일자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상 세법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 것이 맞다고 하니까 역분개하는 거죠. 이렇게 역분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역분개를 하게 되면 여기는 수익이니까 세무 조정을 하지 않고요. 여기는 자산이니까 오른쪽이 입금 불산입이에요. 자, 오른쪽이 송금산입이에요. 그래서 송금산입, 오른쪽 입금 불산입 똑같은 말. 자산이니까 유보 처분한다. 근데 딱 봐도 그냥 느낌상으로도 수익에 대해서는 세무 조정을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을 인정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수익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송금산입, 유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손실은 마찬가지겠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 또는 입금산입, 유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다시피 매도 가능 증권은 이중 세무 조정이 일어나요. 여기 조금 적어 놓을까요?
이중세무조정. 이중세무조정. 세무조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이 전거로 봤을 때, 이제 어떤 게 세무조정이 되냐면, 장부상, 그 다음 세법상, 이렇게 이제 대놓고 장부를 세법화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정을 역분개를 했고, 역분개를 하다 보니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자산에 대해서만 세무조정을 하는데, 왼쪽은 뭐예요? 왼쪽은 입금산입이죠. 맞죠? 왼쪽은 입금산입이죠. 그래서 입금산입 또는 송금불산입 자산이기 때문에 유보로 처분을 했어요. 우리가 세무조정을 할 때 이쪽에는 입금산입이라는 말이나 송금불산입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은 입금산입, 오른쪽은 송금산입. 헷갈리면 우리가 흔히 배웠던 분개할 때 자산과 비용에 대해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분개할 때 이쪽이 수익이잖아요. 맞죠? 세무조정은 이쪽이 수익이에요. 이쪽이 입금. 우리가 평상시 여기가 비용이잖아요. 근데 세무조정은 이쪽이 송금이에요. 반대로 좀 생각하시고. 매도가능 증권에 대한 세무조정은 이렇게 장부상 분개를 했다라고 하면 세법상은 인정하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역분개해야죠. 역분개. 맞죠? 역분개가 세무조정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역분개를 하게 되면 차변에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되고 오른쪽에는 매도가능 증권이 되죠. 자산이니까 이쪽이 뭐라고요? 이쪽이 송금산입입니다. 송금산입 자산은 뭐라고 한다? 유보. 자, 이쪽은 또 뭐죠? 입금산입 자본은 뭘로 처분하죠? 기타라고 처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분 내용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얘가 이중 세무조정이에요. 그래서 답이 뭐냐면 요렇게 두 가지가 답이다 이 말입니다. 매도가능 증권에 대한 세무조정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마찬가지죠.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에 관련된 건데 얘도 역분개를 해야 되죠. 자, 역분개를 하게 되면 오른쪽은 자본이니까 뭐로 처리한다? 기타라고 처분을 하고 왼쪽은 자산이니까 뭐로 처분한다? 유보로 처분합니다. 이쪽이 뭐다? 이쪽이 입금산입. 이쪽이 뭐다? 송금산입. 이렇게 입금산입 유보를 이렇게 표현했고요. 송금산입 기타를 이렇게 지금 표현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평가이익은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입금불산입 유보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고 얘가 자본으로 인하여 한 번 더 세무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관련 문제 세 문제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 풀어봤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제7장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